기사 보고 경제 상식 공부해요. 토론, 토의 면접과 PT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라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주제 법인 택시 월급제 시행입니다.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골자는 뭐냐면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서 이 정도 근무하고 기본급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니만큼 토론과 PT 면접에서 상식, 경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네. 그렇다면 오늘 다루는 내용을 보시고 해결 방안,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등을 한번 제안하시는 토론이나 PT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택시 월급 제도의 주요 특징, 고정적인 월급, 근무 시간 보장, 사회보험 가입, 복지 혜택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다루는 내용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왜 그럼 이런 것들을 시행할까요? 사실은 이 택시 월급 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오래전에 벌써 논의됐던 거죠. 시행이 최근에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서울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방 쪽은 앞으로 이게 본격 제도가 시행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또 많은 문제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자면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 운전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운전자의 처우 개선, 서비스질 향상 이런 내용들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운전자의 안정적인 소득, 근무 환경의 개선, 승객 만족도, 물론 우리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운전자의 스트레스 감소로 승객에 대해서도 친절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단점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데 회사의 경영 부담이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고정적인 월급, 과거에는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산학금을 채우면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는 정도의 운전기사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전부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운전자의 성과주의 저하. 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산학금을 제외하고도 많게는 400에서 600만 원 정도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은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성과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운전자의 근무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도입 초기의 어려움 또한 기존의 산학금 제도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태 확인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택시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 택시 수입이 저하된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고성과자 이탈. 물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성과자들 있잖아요. 고성과자들이 만약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 인센티브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은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회사 인력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의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어려움, 아무래도 고성과자 이탈 과정에서 저성과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심각한 경우는 회사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택시비 인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객 택시비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점에 관련돼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결국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에서의 핵심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 창의적인 대안 능력을 보는 건데 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볼 테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존에 산학금 제도가 있을 땐 얼마 정도의 산학금을 제하면 사실 과거에는 택시 기사분들은 세금도 공제하지 않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운전자 복지 증진이고, 네 번째, 40시간제를 유지하는 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유지하되 노사 합의 등을 통해서 기본급을 조금 낮추고 성과급을 높이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택시 가동률이 높아지면 쉬는 택시가 없어져야지 되겠죠.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기사분들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 폐업은 가격 상승 이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 가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보시고요. 자, 오늘 관련된 내용은 택시 월급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2의 3F, 제3의 TMF가 현실되나 인테리어 업체의 알레츠가 돌연 폐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검색어로 만나플러스 방식과 에스크로 계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